자원봉사자 교육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교육을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권교육으로 나눠 오늘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부터 위치정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정보, 기호와 신념 등에 대한 정신적 정보, 그리고 부동산과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재산적 정보, 마지막으로 의료, 건강에 대한 정보인 신체적 정보까지 다양한 것들이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뽑아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할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관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당복지관 자원봉사자 카드네요. 어떻게 개인정보가 지켜지고 있죠? 자원봉사자 카드 뒷면에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항목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봉사자님이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네요. 복지관의 개인정보가 보다 잘 지켜지기 위해선 봉사자님들이 함께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자님들이 복지관의 개인정보 보안관이시네요. 그렇죠. 복지관은 언제, 어디서나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개인정보 문서는 노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파쇄기를 통해 분쇄 처리를 약속합니다. 봉사자님은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고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복지관에 돌려주세요.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지켜주실 거죠? 알수록 힘이 되는 교육 두 번째 이야기는 인권교육입니다. 봉사자님의 열정에 품격을 더해드릴 인권 감수성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인권 감수성 테스트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에이즈나 에볼라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은 출국시켜야 할까요? 국내 감염자의 발병을 피해야 하니까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다음 질문은 선생님의 체벌은 학생을 교육하는 목적이라면 허용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교육을 멈추고 인권 감수성 테스트를 통해 먼저 나의 인권 감수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데요. 그렇죠. 1948년에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인권 감수성인데 인권 감수성은 무엇인가요? 인권 감수성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작은 일에도 누군가의 존엄이 해를 입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예민함입니다. 나와는 다른 상황과 조건에 놓인 누군가를 보았을 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일상적 감각의 틀을 깨는 것인데요. 상대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원칙에는 예민함, 공감, 일상적 감각의 틀을 깨는 것이 있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요.
인권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 환경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즉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쩌면 인권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유모차, 저출산, 미혼? 어떤 부분이 인권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나요? 어떻게 하면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단어가 될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유모차보다는 유아차가 바람직합니다.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라는 용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끌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아이가 타고 다닌다는데 중심을 둔 유아차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저출산이라는 표현은 단어의 주체가 여성이므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혼보다는 비혼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을 아직 못한 상태를 뜻하는 미혼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한 뼘 더 성장할 거예요.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알수록 힘이 되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나눔 활동에 동참해주신 봉사자님 응원합니다.